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저희 반갑습니다에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전북 교육 현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김승환 교육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그리는 2020년 전북 교육의 방향은 어떨지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제가 어느덧 전북 교육감 일을 시작한 지 9년 반이 넘어 9년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역경도 많았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괜찮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경자년 새해 도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0년은 교육감님께는 좀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해이기도 한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감 시작한 게 2010년이죠. 2010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뒤에 10이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년이 된 것이죠. 네. 돌아보면 10년 세월 참 길지 않습니까? 강산이 바뀌는 세월인데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좌우면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 방향을 보고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한 방향은 아이들의 배움과 삶, 이 방향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길잖아요. 네. 내가 10년 동안 교육감 생활을 하면서 이건 참 잘했어.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을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시작할 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놀 틈, 쉴 틈, 잠잘 틈을 주겠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좀 여유롭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아이들의 학교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올 수 있고 학교에 가는 그 발걸음이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걷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게 그 당시 과제가 전북 교육을 좀 청렴하게 만들 수 없겠냐. 그게 모든 도민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도민들의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것. 청년도 평가가 약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에 있는 우리 교원들, 직원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상위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내부 평가. 네, 그렇습니다. 내부 평가입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부모. 내 아이 학교 보내는 거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저는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10년 동안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스스로 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강의를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역사, 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학부모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죠. 그래서 아마도 전라북도 학부모의 의식 수준은 전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 자치 제도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셨습니다. 교육 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이렇게 어른이 뭐 시켜서 한 것보다도 뭐 터덕거리는데 자기 해냈을 때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성취감을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희구하는 존재, 타율보다 자유를 희구하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계속 그 힘이 커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시키는 대로 따르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전북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주자. 생각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행동도 스스로 하고. 그 중요한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지향했죠. 네. 이것도 지금 많은 걸음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예. 고창군 해리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해리면에는 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동호초, 해리초, 해리중, 해리고등학교 어울림 음악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음악회. 네, 어울림 음악회 어울림 네 학교가 음악회. 하는데 네. 맨 마지막이 매직이었거든요. 마술. 네네. 근데 이 마술가가 풍선을 긴 거 줄풍선 있죠. 그걸 쭉 그쵸. 불더니 네. 어린이를 따라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거 풍선을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쭉 먹는데 저 어떻게 해서 샀을까 하는데 옆에 있는 동호초 5학년 사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저건 아마도 먹는 풍선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죠. 선생님께서 얘들아 저건 먹는 풍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중에 한 명이라도 저건 스스로 먹는 껌일 거야 아니 풍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죠. 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자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어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일 것 네,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요. 교육감이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들에게 교육장님들에게 깨알 지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시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육감 스스로 먼저 손을 놔버려야 되는 것이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움직일 여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조금 좀 우리 교육감님께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게 하나가 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였어요. 네, 이 이슈에서 교육감님이 중심에 서 있었죠. 네.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 다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의 교육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한 교실 내에는 공부하는 속도가 빠른 애도 있고 중간도 있고 뒤떨어진 아이도 있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것이 뭔가 속도가 늦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래 학습이 일어나고 좀 앞서가는 아이가 좀 뒤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같이 끌어당겨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그런 의식을 몸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가 더 많이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뒤떨어진 아이가 덜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그래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모교에 장학금을 주면서 후배들이 길러내는 그런 사업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가가 어린 시절을 보면 공부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죠.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을 길게 놓고 보면 이래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와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야. 나는 더 열등한 존재야.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모든 인간이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 의식을 키우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추는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하실 겁니다. 저 핀란드가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1, 2 거기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나라를 방문하는 교사들이 질문한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등수가 높으냐 물어보면요. 그 교사들이 그런답니다. 우리가 몇 등이냐고 그런답니다.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사들의 의식이 그대로 학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탁월하게 살 수 있을까? 알피 콘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직접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경쟁은 탁월함을 죽인다. 컴피티션 킬스 엑설런스. 경쟁은 탁월함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에 노출시키지 말고 스스로 자기 빛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다. 그런 뜻이죠. 우수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네, 것이지. 그렇습니다. 네, 강제로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북 교육청에서도요.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네. 과학에 특별한 관심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돈에 특히 전북대학 교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쪽 과학계열 교수님들이 직접 재능 기부를 하십니다. 1년에 50명씩을 예. 실험실에 같이 실험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특별하게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관심을 더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 교육청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올해가 혁신교육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전북이 앞서 추진했던 이 정책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형 혁신학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을 예를 든다면 전북형 혁신학교 이런 식으로 네네. 앞에 그 지역 명칭을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전북형 혁신학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지 말자 여기에 출발한 겁니다. 한 인간도 계속해서 변하는데 학교라고 변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전북형 혁신학교는 이런 겁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갇힌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북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단 혁신학교 선정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이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되면 전북에는 혁신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혁신학교 용어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학교가 혁신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전북의 혁신학교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 교육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각 학교의 자율적인 어떤 움직임과 요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가시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여다봐도 문제고요. 아, 그래요? 네. 교육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알고 나면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군대 있을 때 서단장님이 오시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전북의 학교들은 이렇게 교육감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본다 그런 건 아니란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란 거 알고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 포착은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세상에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들어오거든요. 삐걱거린다는 게. 무엇 때문에 삐걱거리는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아무튼 혁신학교가 그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이렇게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혁신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보다 과부하에 많이 걸립니다. 수업 준비를 더 특별하게 해야 되거든요. 암기주, 사실 전달 이런 수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때로는 교사가 도와주고 이런 수업 진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 오늘 수업에서 이걸 배웠어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 내가 이거 써먹었네 이거. 이렇게 암과 삶이 연결되고 일치하는 것 그런 교육을 유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청은 그런 학교 교사들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다. 고생하니까 이걸 더 받으시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칭찬도 좀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 격려는 하죠. 그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만 하고 이제 뭔가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거, 가시적인 이런 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는데요. 내가 왜 움직이느냐고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런 교사의 자존감이 우리 전북의 혁신교육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괜찮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요. 교사의 이야기가 나와서 교사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데 교사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건 사실 교사의 또 몫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 교사가
좀 이렇게 인권이 좀 추락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우리 교육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전북의 어떤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또 장려하고 계시고 어떻게 움직임을 보내고 계시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인간의 숫자만큼 사람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예. 이게 교사들을 만나보면 어떤 교사는 교육감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행정 업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교사는 교육감님 아세요? 학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극단의 그런 평가들이 교사에게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교사 전부 다 어느 부분을 본 거거든요. 네. 이쪽 교사는 문제가 되는 것을 봤고 이쪽 교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하나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잘 되는 거 요인, 여기서 아직 터덕거리는 요인 그걸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때때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시도에 가서 그쪽 지역 교사들을 만나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계자가 보는 또 판단이 또 있으니까 그걸 보면 대체로 전라북도 교사들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럼 증거를 또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초등교사 임용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도단위에는 초등교사 임용 시험이 1대1, 1대1, 1대 1.2대1, 1.3 이렇게 하면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네. 근데 전북은 2018년에 1.95대 1, 그리고 2019년에 2대 1을 넘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북에서 교사 할 만하다 그거 아닐까요? 이건 이제 교사들이 저희 직접 하는 말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전북의 교사는 그래도 많이 변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수호권 방해 당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그런 또 말을 듣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학부모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재를 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때 예. 그때는 교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라. 만약에 교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때는 그때는 교육청의 직권으로 형사 고발하겠다. 이미 그걸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또 움직이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또 헌법이고 헌법의 핵심, 예. 네, 그 헌법의 핵심이 인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인권의 주체가 아니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 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침해당해서는 안 되죠. 네, 이 교육 정책 중에 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대입 제도입니다. 네. 2021학년도 대입 제도에 따른 이 학력 향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는데 제대로 근본부터 원리부터 이렇게 터득을 해나가면서 이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네. 그러니까 배움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자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동기부여. 네. OECD에서 해마다 학습 지도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점수 높잖아요. 예. 숫자는 높아요. 그런데 학습 의미들은 완전히 저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대입병.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통제받기 싫다. 그래 대입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 중도 하차해버려요. 이런 아이들이. 네, 많이 생기고요. 네. 네.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즐겁게 하는 것 중요하죠. 예. 그걸 살리지 못하는 혁신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걸 계속 해오고 있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교사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시키는 게 그냥 중요하죠. 지원해주고 하는 게. 예. 네. 그래서 그걸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대입제도가 너무 빈번하게 바뀌죠. 그거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규정상으로 4년 예고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했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4년 후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바뀌는데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했냐 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의 주체인데
헌법 31조 사항에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 교육의 전문성 보장 조항의 의미는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 전문가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인, 행정가 이런 사람 선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뭐냐?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통로를 만드는 건 뭐냐? 여기에 전념하는 것보다 국민이 뭘 원하는 거야? 어떤 것이 표가 되는 거야? 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살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네.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구성을 했고 작년 12월에 그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결과가 이제 대입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마다 다 전달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바람직한 대입제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그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공부해 왔던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것이 있다. 흔들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아이들이 정확하게 공부한 만큼 그 반영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옛날식으로 뭐 명문대 그건 지금 의미 없습니다. 그 속칭급 명문대 몇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 중하위권 점수를 가지고 예. 전주기대 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상위권 대학 그 노래를 부를 겁니까? 이미 다 지난 흘러간 옛 노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이 공간이 예, 교육감님께서 직무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네. 이 작품들 누가 봐도 아이들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예, 맞나요? 그 어른들 만든 작품도 있고요. 네. 선생님들 작품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이들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지 이 작품만큼은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으면 네. 하나만 골라주시겠습니까? 제가 교육감하면서 가장 좋은 게 교육감하면서 상처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손은요, 네. 어른들의 손이 아니고 의사의 손이 아니고 네. 아이들 손입니다. 2011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4명의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와서 여기에 2명, 여기 2명 앉아 있었는데 첫 마디가 교육감님 경찰청에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왜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은 없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나 가야 되거든.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아 괜찮을 거예요. 별일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말이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간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변하면서 저희들이 선물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선물인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운 것을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봉숭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 손은 여기에 2아이, 이쪽 손에 저 2아이가 이렇게 계속 발라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네. 묶어주고. 그래서 그게 그 봉숭아 어떻겠습니까? 제 기분이. 너무 뭉클하죠. 네,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정중하게 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모셔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지금 저기 위에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네, 제가. 네, 저 사진. 네, 보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대학 2학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1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던 되는 그런 그렇게 추억까지 담을 수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작가 마크 트웨이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전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고 또 주저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